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 오늘 벌써 6번째 영상인데 이거 전달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내용 같아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원래 임영웅님의 신곡을 예측하여 나태주님과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임영웅님의 요번 KBS 풀 영상이 지금 우리가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KBS 뉴스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있어서 자, 지금부터라도 제가 좀 우리 소천사님들과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한번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하나씩 끊어볼게요. 왜냐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함께 여기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살짝 요거 영상 조정을 조금 한 다음에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라이브 때 못 봤던, 그러니까 뉴스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에서만 나온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자, 바로 한번 제가 좀 틀어보면 좀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주목받고 무대에 올라가고 이런 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무대에 올라가면 당연히 저도 너무 손발이 떨리고 땀도 나고 한데 하고 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무대에서는 별로 떨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최근에는 좀 잘 안 떨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저를 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같고 식구 같고. 그렇죠. 네. 마이리트리어로 이 예능 촬영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자,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아까 뉴스 우리 생방송으로 보던 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뉴스 프로그램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임영웅님을 모셔놓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요거를 다 방송으로 못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가 방송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좀 더 들어볼게요. 이면은 내향적이면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을까요? 촬영 기간 동안에. 일단 뭐 촬영 내내 뭐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근데 또 제작진 분들께서 너무 또 편안하게 해주셔서 다행히 편안하게 촬영을 했고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에 가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뵌 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가 아니라 되게 먼 나라에서 또 저희 팬분들을 만나 뵌다는 게 네. 생각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설레고 했었는데 직접 만나 뵈니까 딱 보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미국에서 확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함께 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었었던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참 너무 놀랍고 계속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는 1편 봤는데 네. 할머님이 너무 이런 말씀 좀 송구하지만 귀여우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무대 체질이시던데요? 촬영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능감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즐거우셨다고. 네,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너무 즐겁고 그런 모습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네. 되신 걸로. 보통은 이렇게 할머님하고 촬영을 할 때 임영웅님처럼 자상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좀 답답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임영웅님은 할머님의 그런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마저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촬영한 촬영도 굉장히 좀 신날 수밖에 없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더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마이리트리어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진짜 임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능 촬영을 하거나
TV에 나올 때에는 보시는 분들께 즐거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올라간 톤으로. 그렇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들었던 구간이죠. 근데 요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제 모습은 좀 말수도 좀 적고 톤도 좀 낮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자, 이렇게 톤도 낮고 얌전했다라고 하니까 앵커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도 별로 안 하시고 뭐 그런 편인가요? 제가 먼저 말을 막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이네요. 어릴 때부터 원래 임영웅님은 먼저 말을 걸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소천사님들 아니고 평소 생활할 때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걸거든요. 아마 임영웅님도 저와 같은 MBTI I 성향이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지난주 첫 방송 했고요. 네. 이제 4회 남았습니다. 일단 1편 보시니까 어땠어요? 내 모습이 잘 나왔다, 편안하게 보였다. 제가 생각했을 땐 제 모습이 그대로 다 담긴 것 같아요. 근데 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 제가 봐도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와중에는 즐거운 모습, 좀 밝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진짜 내 모습으로 했나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조용히 해서 걱정이라니 참.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임영웅님의 이 점잖고 얌전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의 저런 걱정은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임영웅님 스스로도 마음에 담아놓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편집했으면 싶었는데 내 모습이지만 좀 부끄럽다. 그냥 방송에 나간 것이 있을까요? 혹시 제작진이 그냥 밀어붙여서? 일단 모든 부분이 저는 조금 오랜만이라서 너무 부끄럽긴. 너무 웃기지 않나요? 혹시 이 장면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다 그렇다. 네. 했었는데 쑥스럽고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거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저는 다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제작진분들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라고. 네. 내려놓으셨고. 네, 내려놨습니다. 남은 사회로 기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축구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뉴스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게 편집됐을까? 아마 시간 때문이 거의 저는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학교 때까지 선수로 뛰었다던데 혹시 가수가 안 됐다면 FC 땡땡 임영웅 선수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까요? 일단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요. 뭘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1년만 축구를 딱 1년.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중학교 때까지 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했다 하시는데 역시 이게 오류가 있었네요. 오늘로써 딱 정정해야 됩니다. 임영웅님은 축구를 초등학교 시절에 딱 1년 했었다. 이게 뭐 2년, 3년, 뭐 중학교까지 했다. 이런 낭설이 유튜브 내에도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저만 해도 몰랐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보가, 임영웅님이 말하는 정보가 더 100% 확실한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저는 워낙에 일찍 축구를 그만둬서 너무 아쉬운데 만약에 가수를 안 했다면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죠. 정말 축구의 진심이죠. 지금 보면 가수를 안 했으면 나는 축구를 했을 거다. 네. 왜 관두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에겐 재능이 없었습니다. 재능이 없다니. 아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임영웅님이 워낙 축구 잘하는 형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유명한 이 한국영 선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 쪽으로 재능이 더 많다. 그때부터 가수를 꿈꾸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축구를 그만둘 때 워낙에 잘하는 출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의 재능으로는 조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 1살 선배의 한국영 선수가 맞네요. 딱 나오죠? 한국영 선수. 완전 어나더 클래스였어요.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었어서. 근데 아마 이 한국영 선수가 이 뉴스 방송을 오늘 이 생방송에서 안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KBS 풀 영상이라도 좀 번져서 아마 한국영 선수에게 전달이 된다면 조만간 이 두 분이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보고 난 안 되겠다. 그럼 좀 주눅이 드셨군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축구도 재능이 엄청나게 있다면 네. 축구, 음악 어떤 걸 택하실까요? 그래도 음악일까요? 그렇죠. 저 어. 당연히 음악을. 왜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축구보다는 음악이 더 저에게는 소중한 것 같아서 음악을 선택하겠습니다. 요즘 와, 정말 뜻깊은 이야기 아닐 수 없죠. 사실 뭐, 난 더 유명해지니까,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축구 선수도 잘하면 진짜 인기 많고 돈도 엄청 벌거든요. 근데 임영웅 님이 노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수많은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임영웅님은 지금 축구보다 나는 오히려 계속 가수를 선택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자, 또 이어보면 근데 뭐 그래도 축구는 하시죠? 매주 하고 있죠. 네. 매주 하고 있답니다. 매주. 얼마 전에 발표한 런던보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뮤직비디오 보고 좀 자, 런던보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사 작곡한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랐다. 그러면서 신곡 얘기가 나오죠. 이번에도 매우 깊이 매우 깊이. 네, 관여를 했습니다. 네, 작사 작곡을 이번 신곡에도 매우 깊이 관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부분에서? 작사 작곡에도 제가 다 참여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가사 같은 부분은 제가 많이 깊이 개입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면 너무 스포를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여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살짝 힌트를 좀 주시죠. 최근에 이제 시집을 좀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시집이요? 네,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좀 영감을 받았고 또 미국의 그 나태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요 분이에요. 이분이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적은 시들을 보면 굉장히 가사로 사용되기에 너무 좋은 정말 감성 짙은 문구들이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요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 나태주 시인이 만들어낸 이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꽃들아 안녕, 꽃들에게 인사할 때 뭐 요런 이야기. 시라는 것도 지었어요.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야생화도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나태주 시인이 적은 이 시 문구들은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가장 뭐 예쁜 생각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특히나 이 풀꽃이 가장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들길을 걸으며 라는 시도 되게 좋거든요. 세상에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무름은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제는 내 가슴에 별이 될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무르면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어제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제 내 발에 밟힌 풀잎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 바람에 떨고 있는 걸 나는 봅니다. 나도 당신 발에 밟히면서 새로워지는 풀잎이면 합니다. 당신 앞에 여리게 떠는 풀잎이면 합니다. 자, 요런 가사에 응용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임영웅 님이 영감을 많이 받게 된 게 요번 신곡이 아닐까. 자, 좀 더 보면 가서 또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곡을 쓰게 됐습니다. 네, 왠지 좀 따뜻하고 평화로울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웅시대 네. 19만 명이 넘습니다. 와, 이렇게 하늘색으로 쫙 맞춰있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네.
뭐 아까 들었던 얘기죠?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 볼 때마다 가슴 뛴다. 저는 네.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전부가 바로 영웅시대다. 하게 해주셨고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나의 전부다. 를 위한 행사라든지 일단은 제가 막연하게 제가 생각만 해봤고요. 네.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음악적인 부분을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해외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끔 팝 같은 장르로. 그렇죠. 네. 랩 혹시? 랩은 제가 잘하지 못해가지고 힙합? 힙합 약간 그런 느낌도 가미를 해서 네. 네. 해볼- 여러 가지 도전을. 네. 역시 랩과 팝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뭐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영웅 씨는 일단 가수라는 꿈을 이뤘지만 잘 아실 겁니다. 꿈을 이미 이룬 사람보다는 지금도 간절하게 도전하고 또 달려가는. 자, 그래서 많이 이제 도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할 말이 좀 더 있겠냐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사인을 해서 탁 적어서 알려주죠. 결국 이 풀영상 버전을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늘 방송을 보게 된 방송 분량 안에서도 제 생각에는 축구 이야기가 좀 가장 새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 인터뷰 시간은 한 15분?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축구 이야기를 조금 덜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신곡이라던가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예능 방송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결국 축구를 관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한국영 선수가 되겠다. 예, 한국영 선수가 근데 최근에 그런 인터뷰를 했죠. 영웅이에게 연락을 못 받았다. 사실 받았다라면 내가 분명히 연락을 하고 만났을 텐데 나도 너무나 만나보고 싶다. 기억나는 후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KBS 뉴스에서도 임영웅님이 이 한국영 선수의 이 재능을 보고 내가 꿈을 틀었다. 근데 참 뜻깊은 이야기였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임영웅님이 가수와 축구 선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에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정말 1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무조건 가수를 선택하겠다. 근데 그 가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가수를 선택하겠다. 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앞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풀영상 안에, 그러니까 미공개 풀영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이 KBS 뉴스 유튜브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반복 재생이 되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인터뷰가 KBS에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뭐 초대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KBS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딱 들어오잖아요. 구독자가 231만 명인데 보이십니까? 라이브 방송되고 있는 게 3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영웅님의 이 인터뷰 내용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여기에서 축구 이야기만 빠진 채 이 뉴스 방송에 나갔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 이걸 다 방영했어도 아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아유 좀만 더 길게 해주지 라고 아쉬워하셨을 텐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이게 다 나갔어도 네, 방송 분량이 아쉬운 것에는 크게 변함은 없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 나태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나태주 시인을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보니까는 45년생으로 78세가 되셨습니다. 충청남도에 고향을 두고 계시고 사실 이분이 활약했던 내용을 보면 어릴 때부터 외가의 소장농이었던 집안의 이 장남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교사직도 하셨는데 결국 시집을 내면서 더 많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각종 수상 내역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풀꽃,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게 막 이렇게 패러디도 되면서 특히 2021년도에는 수능 필적 확인란 문구로까지 사용될 정도로 이 나태주 시인의 위상은 굉장히 높다라고 해도 네, 지금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아마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보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 풀꽃이라는 시 하나만으로 최근 10년간 최고 인기를 얻는 게 바로 이 나태주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들을 많이 영감을 받으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요번 신곡 모래알갱이를 직접 작사 작곡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작사 작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사가 좀 너무나 지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고 임영웅님의 이 진짜 진심이 담겨있는 요 노래가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굉장히 좀 남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게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교직 생활을 오래 했던 나태주 시인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성 짙어요. 그래서 아마 나태주 시인의 시를 쭉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유키즈 온 더 블럭에도 이 나태주 시인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제명이 못 산다라고 했는데 장례까지 준비를 했지만 영정사진도 뽑았어. 그런데 내가 안 죽었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강조하는 이 건강과 행복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바로 들길을 걸으며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수능 필적 확인란 문구로 사용이 된 건데, 자, 이 시를 또 보면요. 아마 뭐 임영웅님이 낭송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읽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시랑 똑같죠? 어제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내 발에 밟힌 풀잎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 바람에 떨고 있는 걸 나는 봅니다. 나도 당신 발에 밟히면서 새로워지는 풀잎이면 합니다. 당신 앞에 여리게 떠는 풀잎이면 합니다. 자, 이 들길을 걸으며까지 이렇게 유명한 시집이 참 많이 나왔고요. 이런 시를 임영웅님이 예전에 이미 라이브 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 낭송을 했었죠. 한마디로 임영웅님은 허투루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시였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중에 들려줬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컨셉이라던가 내가 뭔가 시도 읽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가수 임영웅은 자신이 정말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영웅시대 분들에게 숨김없이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개해 오고 있구나.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가슴이 안 뛸래야 안 뛸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제가 앞선 라이브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쭉 드렸던 내용이지만 특히나 임영웅님의 요번 2집 앨범에는 팝 장르의 트렌디한 노래가 들어간다고 했고 개사 버전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타이틀곡의 제목은 영어로 돼 있을 거다. 제가 이런 다양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점은요. 요번 주말에 공개되는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전체 노래와 월요일날 업데이트가 될 임영웅님의 신곡 그리고 그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임영웅님의 2집 정규 앨범과 바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자, 이 흐름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버릴 거다. 근데 벌써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이 방영할 날짜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임영웅님의 2집 신곡도 이제 발매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설레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영웅님이 자신의 입으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세계 무대를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다양한 방송 활동과 계획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임영웅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근데 거기에서 말을 아꼈어요. 콘서트라던가 행사라던가 혹시 이런 데 등장할 계획이 있냐? 라는 것에는 임영웅님이 말을 살짝 아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소시의 예측이 많다면 아마 2집 앨범의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한 엄청난 타이틀곡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 한국영 선수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만 서로 오가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축구 경기도 하고 어렸을 때 형 때문에 내가 축구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가수가 됐네요부터 해서 또 임영웅님의 이 축구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 1년만 했습니다. 요거 우리 영웅시대 분들 새로운 정보에 업데이트도 해놓으셔야 되고 여러모로 오늘 KBS 인터뷰 풀 영상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KBS 뉴스의 또 시청률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씨가 하나 공지할 게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아침 첫 영상을 새벽 6시가 아니라 아침 9시 뉴스로 제가 찾아뵐 겁니다. 왜냐면 임영웅님의 모든 소식이요. 아침 9시 또는 8시 또는 아침 7시 요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6시 영상을 만들고 출근을 해버리면 제가 저녁 때까지 소식을 못 전해요. 아무리 빨리 전해도 오후 늦은 시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이 이미 굉장히 뒤늦은 이야기를 듣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앞당겨서 아침 9시 영상으로 임영웅님의 시청률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수호씨가 아침 첫 영상이 6시가 아니라 9시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좀 일찍 시청하시던 분들은 아침 식사하시고 좀 여유 있게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 영상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행복한 임영웅님의 꿈까지 꾸시길 바라면서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